자, 넘어갑니다. 이제 16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법이에요. 요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연역을 하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사협의회. 자, 요 법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노사협의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동영상을 위해서 이제 자르고서 노사협의회법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자, 핵심 58번으로 들어옵니다. 자, 노사협의회법은 말 그대로 노사협의회를 규율하기 위한 그런 법이에요. 노사협의회. 죄송해요. 노사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연역을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온 거냐. 첫 번째로 63년도에 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회를 규정을 했어요. 노사협의회를. 그런데 노사협의회가 약간 노동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 이거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80년도에 독립을 시켰어요. 80년도에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습니다. 노사협의회법. 만들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야, 법이 약간 조금 그렇다, 세련되게 하자. 이게 노사협의회라는 기구니까, 이 기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걸 중심으로 좀 만듭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즉, 근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다시 만들게 돼요. 근참법. 이런 식으로 노사협의회는 연역이 있습니다. 63년도에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도입이 됐다가, 나중에 개별 법률로 규정이 되게 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 연역도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노사협의회가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할 역할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요. 노조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비율이, 조직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만들어진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니까 야, 그러면은 노동조합 없는 데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혹은 근로자에 대한 뭔가 의견을 대변할 만한 단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있을까? 노사협의회가 있는 거네. 노사협의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중요하긴 하지만 허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급이 달라요. 지금 노동조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헌법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단결권,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체 교섭권, 이것도 안 되면은 파업을 할 수도 있어요.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즉,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는요? 헌법에 안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 법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는 그냥 개별 법령에 따른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잘 안 돼야 보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도 파업 못합니다. 그죠? 파업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문제는 목적이 달라요. 노동자 목적은요, 어떤 건가 하면 파일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일을 했으면 이만큼의 근로조건을 받았으니 이만큼의 열매를 얻었으니까 사용자가 1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노조 역할이에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노사협의 역할은 말 그대로 참여하는 겁니다. 파일을 키우는 거죠. 한마디로. 노사 간에 협력해가지고 좀 잘해보자. 이게 노사협의 역할인 것이지 우리의 근로조건을 분배를 일으켜달라. 이게 노사협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453쪽에 그 판례를 보시면은 퇴직금을 누진제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어떻게 했냐면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불리할 때는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동의했냐면 우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우리가 선출을 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우리의 대표인 거야. 근로자위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노사협의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노사협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의 파일을 키우겠다, 협력해가지고 잘해보겠다 이런 것이지 우리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겠다, 여기에 대한 동의권을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노사협의회에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 이해하시고서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신의 성실의 의무 좋은 내용입니다. 근로자 사용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된다. 정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건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노동조합과는 무관합니다.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노사협의회는 따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또 하나의 그 노동조합과의 차이점은 지금 노조는 1사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노사협의회는 1사1 노사협의회예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한 개의 노사협의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단지 조건이 30명 이상 되는 경우에 설립 의무를 하고 있어요. 3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걸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454쪽의 두 번째 줄 하나의 사업이긴 한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에는 한 개 노사협의회인데 이 지역 단위별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만드는 것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예외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회의입니다. 회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구성의 구조는 이거예요. 근로자위원회 있고 여기에 사용자위원회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동수로 구성돼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동수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하는 거냐? 누가 위촉하는지 보면은 만약에 이 회사에 과반수 노조가 있어요.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노조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과반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가 위촉을 해요. 노조가. 이미 노조가 과반수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노동조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노조 위촉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어요. 이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가 대표성을 띠고 있지 못한 겁니다. 혹은 노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선출합니다.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을 해요. 선출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사용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대표가 위촉하는 사람이 사용자위원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양가로 1번 가와 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이고 그럼 여기에 회의니까 의장을 둬야 돼요.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중에서 뽑아야 이제 그냥. 그리고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위원을 한 명씩을 해서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연락을 해야 되는 간사 한 명씩을 각각둬요. 근로자위원 측에서 간사 한 명, 사용자위원 측에서 간사 한 명. 위원 임기는 3년입니다. 예, 연임할 수 있어요. 근데 보궐위원 임기는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이 안 됐으면 선출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영역이니까 쭉 읽어보겠습니다. 노사협의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비상임 무보수. 이거 뭐 노사협의 위원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일정 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게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협의, 노사협의회요. 자, 위원회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미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법으로 정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겠습니다. 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의 물어보게 되면 양가로 4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단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해야 돼요. 자, 장소 사용하는 것 등의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지 장소도 안 주겠다. 이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했다 이때는 노동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사협의회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하는 역할이요. 뭔가 미션이 있겠죠. 그죠? 미션이 있는 거는 미션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노동조합 총회는 정기회의 총회가 1년에 한 번 거죠. 임시회의는 소집권자가 소집하는 겁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에 3개월 정기회의가 양가로 1번에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면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하고는 있어요. 안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되기 때문에 뭔가 문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안 하면 나중에 이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니까 소집해야겠죠. 소집권자는 의장입니다. 의장이 소집을 해요. 그럼 정기총회는 하는 건데 임시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대표자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이거 회의합시다. 회의 수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따라야 돼요. 그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노동조합 총회는 어떻게 했죠? 임시총회에 대해서 3분의 1이 요구하게 되면 따라야 되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3분의 1 되는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소집권자를 지명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는 대표자가 요구하게 되면 의장이 따라야 돼요. 그냥. 자, 나 소집 통보는 7일 전에 마찬가지 노동조합 정기총회도 7일 전에 통보하겠죠. 그죠? 여기서도 7일 전에 위원회가 통보한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회의의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근로자위원이 3명이에요. 사용자위원이 3명입니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3분의 과반수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로자위원 1명 출석하고 사용자위원 3명 출석하더라도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결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회의가 개최되기 위한 의사 정족수가 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위원회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2명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2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회의가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의결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과방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456조. 회의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그 맨 밑에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회의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미션이 뭐냐? 미션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보고하겠다. 보고 임무. 하나가 이제 협의하겠다. 협의 임무. 미션이 이거예요. 회의 개최해서 보고해야 될 이제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것이 노사협의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다음 중에 의결사항인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사항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결사항도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사항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보고사항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결사항만 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협의사항인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좀 빨라요. 그 뭘 보고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 투명경영 하자는 겁니다. 투명경영. 이걸 이제 보고에 노사협의회 개최해서 근로자위원들한테 이거 알려줘. 그런 사항이에요. 경영계획 전반, 분기별 생산계획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상황을 보고하세요. 이 사항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후 자료 제출 요구권을 근로자위원이 가지게 돼요. 이거 자료 제출 해주세요. 이걸 따라야 됩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협의사항은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 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사항을 협의하는 거다. 협의에 대해서는 양가로 3번을 보시면요.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은 자료를 사전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보고사항은 뭐였죠? 사후 자료 제출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전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가로 3번에 밑에 보시면은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 영업사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협의사항인데 협의는 어떤 거죠? 의결할 필요가 없죠, 그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의결하게 되면 의결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게 돼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의결사항. 이거는 이제 노사 간에 공동으로 손들어야 돼요.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의결해야 되는 거냐? 458쪽에 양가로 2번.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은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에요. 그리고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세 번째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네 번째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다섯 번째로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는 의결을 해야 돼요. 이거 잘 안 해줘가지고요. 이게 참 제가 민망한 그런 거긴 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저는 교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복 안 입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세대가 교복을 입었고 뒷세대가 교복을 입었고 교복 안 입은 딱 중간 세대에 끼어 있어요. 교복을 너무 입고 싶어요. 회사를 갔는데. 그래서 교복을 입고 싶은데 회사가 복장 중에 따라서 교복을 못 입게 해요.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교, 2번째 복, 사내에서 고충이 있는 겁니다. 위원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복 사내 고충 위원회를 의결했다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면 찍으면 되는 것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렇게 의결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의결했으면요. 의결사항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은 협의인 거죠.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의결사항은 이행하지 않게 되면 벌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럼 이 사항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이라고 한다면 조정할 수도 있고 중지를 할 수도 있고 또 파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노사협의회가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파업을 못해요. 파업을 안 하는데 의결해야 됩니다. 근데 의결이 안 됐어요. 의결해 놓고서 이제 해석의 분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노동조합의 단체배를 한다면 노동위원회 가서 물어볼 수 있을 건데 그런 내용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법에서는 양가로 5번 임의중재 제도를 두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협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하지 못했다. 이 경우. 혹은 의결했지만 이게 의견이 다른 거다. 이 경우에는 459쪽에 2번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에 이걸 중재를 받거나 혹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의중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아주 자구책적인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둔 거죠. 만약에 이제 임의중재를 하게 되면은 협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이제 보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충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 처리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이게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충을 얘기하러 갔다가 고충을 얻어가지고 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성희롱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희롱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뒤에서 오히려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요. 야, 쟤 성희롱 당했대. 근데 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충을 얘기하면은 그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고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충 처리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실효성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고충처리위원을 둬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양가래 2번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걸 둬야 돼요. 상시 30명 이상.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요. 노사협의회가 원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 위원을 위촉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고충사항을 청취해요. 청취하게 되면 10일 안에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해야 되고. 자, 그런데 10일 안에 이게 통보가 안 됩니다. 보니까 이거 고충처리위원회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고충처리위원 대가 하기 힘든데요. 그때는 노사협의회로 넘깁니다. 그럼 아까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 안 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해요. 자, 그런 구조로 해결하기 이런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에 붙여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고충을 좀 얘기하면은 그 고충 얘기한 사람의 좀 그 정서적인 공감도 필요하고 이걸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공감도 잘 안 되고 이 처리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제도가 아직까지는 중요한 제도인데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제도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지막 노동위원회는 특별하게 많은 내용은 없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에 7번 문제 풀어보고 이제 노동위원회법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3쪽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죠. 7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은 설명드린 거니까, 이제 교재 참조하시고요. 5번은 그냥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는 동수로 구성하되, 여성 근로자 포함돼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30명인데 전부 다 남성이다. 그때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조항을 두는 건 관계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조항은 아직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